몇 번 만나보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사파지만 어디 가서 김일성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거기는 뒤에 그 뒷부리 같은 거 해보면 김일성 얘기를 막 해. 김일성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삼석 씨가 어디 경기도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청중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습을 하느라고 강연을 잡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가볍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그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건 어떠세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삼석 씨의 성향이 그러하고 윤미향 씨도 알아요. 윤미향 씨도 몇 번 활동을 공사석에서 봤기 때문에 거의 추정컨대 한 95% 싱크로율로 95% 확실성으로 거의 김삼석에 준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다는 건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떠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윤미향 의원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그 일본 가서 한 행위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윤미향의 남편이 이제 김삼석 씨라고 이분에 대해서 무슨 주사파 뭐 서열이 높다 뭐 이렇게 뭐 이분이 간첩으로 검거된 바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김삼석 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김삼석 씨는 외대 용인 캠퍼스 그룹이고요. 그런데 경기 동부와 외대 용인은 완전히 경기 동부의 아성이니까 경기 동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대 용인과는 별 상관은 없어요. 김삼석 씨가 인적인 조직적인 관계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쇼킹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그 외대 두 번째 그 간첩단 사건은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처럼 어떤 시대를 좌우할 만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총련이나 이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컨택한 이런 무차별한 컨택의 하나라고 나는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서 2000년대 초반에 저랑 활동을 좀 했었어요, 같이. 강연 같은데 거기도 이제 유명한 저기는 주로 군 문제 같은 군 문제랑 통일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제 통일 강사였기 때문에 몇 번 만나보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과격하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나는 주사파지만 어디 가서 김일성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거기는 뒤에 그 뒷부리 같은 데 해보면 김일성 얘기를 막 해. 김일성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김삼석 씨가 어디 경기도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청중들이 반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수습을 하느라고 강연을 잡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과격해. 그러니까 거의 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부는 별개라 치더라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삼석 씨의 성향이 그러하고 윤미향 씨도 알아요. 윤미향 씨도 몇 번 활동을 공사석에서 봤기 때문에 거의 추정컨대 한 95% 싱크로율로 95% 확실성으로 거의 김삼석에 준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 가서 조총련을 만난 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 사업을 한 거나 네. 조총련하고 사업을 하는 거나 그건 전형적인 갓근 전술입니다. 갓근 전술이니까 반미가 목적인데 네. 반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갓근이 갓이 이렇게 있잖아요. 김일성의 얘기예요. 이건 갓근 전술이라는 거. 이게 반미고 이게 일본이고 이게 미국이면 미국을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예. 일본을 공격해서 이것만 끊어지면 갓 전체가 끊어진다는 거. 그게 갓근 전술인데 예, 갓근 전술에 따라 위안부 운동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위안부 운동을 했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가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아마 윤미향 씨는 반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반일 운동에 투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반일 운동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수요 집회를 열었던 것도 결국에 반미 투쟁의 일환 하에서 이제 일어난 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위안부 운동의 대부분이 반미 투쟁의 일환이에요. 그 중심 주도 세력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핵심 그 학생들도 대부분 반미 집단이에요. 평화나비니 뭐 이런 애들, 대진년이니 다 아주 골수 반미. 그러니까 외견상 반일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반미 운동을 하기 위한 외투죠, 외투. 아, 그러면은 그들이 간첩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와 그 동맹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로서 반일을 택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일 모셔다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간첩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북한하고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컨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첩이 된 거고 이 친구들은 컨택을 하는데 컨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첩의 외향을 띌 수 있게 컨택을 하는 게 있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반면에 2000년대 이후 너무나 편에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접촉면이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할 만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북 위안부 회담을 열잖아요. 평양에서. 그 평양이나 일본에서. 금강산에서 열리면 그 별짓을 다 하거든. 사실상 간첩 행위인데 국정원이 볼 때는 그걸 간첩 행위라고 포착하기 어려워요. 다른 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그 가장 위험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평양에 가서 했단 말이야. 그럼 공식 행사를 해요. 무슨 위안부 토론회를 한 다음에 밤에 뭐 할 거야? 밤에 그 술자리를 하거든요. 그 술자리를 하면 이때는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북한에도 최고위급이 나와. 그래요. 최고위급 간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윤미향 씨도 이미 포섭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사실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간첩 행위에 준하는 얘기들을 무진장 많이 하죠. 아, 그러면 그 윤미향이 의원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다는 건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떠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논란이라던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린 뭐 그런 굉장히 큰 논란이라던가 뭐 남편 김삼석 씨 논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린 논란이라든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그분에 대해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간첩으로 포섭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남한에서 어떤 역량이 있는가 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 조건을 따졌거든요. 예. 옛날에는 역량이 있어야 포섭을 했는데 예. 북한이 좀 남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급하잖아요. 마구잡이로 포섭을 하는데 그 중에 뭐 청주 간첩단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지역에서도 왕따예요, 그 양반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창원도 내가 볼 때는 약간 왕따야. 대부분 왕따인데도 막 하는 이유는 북한이 여유가 없어. 그 다음에 민주노총 간첩단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윤미향 씨도 아마 윤미향 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했을 거예요.